안 그러던 선수가 턴오버하는 것을 보면 경기력 문제는 전술 때문이다 라며 엔리케 감독을 비판하는 소식이 들리며 화제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어 1대1로 비겼습니다. 같은 시간 AC 밀란과 맞붙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10점으로 1위 승점 7점인 PSG는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뉴캐슬은 승점 5점으로 3위, 조 최하위는 승점 5점의 밀란입니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와 함께 중원에 섰는데요. 이강인은 이들보다 전진해 적극적으로 공격을 도왔고 동료를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약 82분 동안 활약하며 94번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슈팅 3회, 상대 박스 안 터치 6회, 공격 지역 패스 8회를 기록하며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 가로채기 2회, 볼 리커버리 7회를 올리면서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다만 이날 평소와 다르게 훈련 때에도 공을 잘 뺏기지 않는 이강인 선수가 턴오버가 많았는데요. 이날 이강인의 고전에 대해서는 팀적인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에 대한 질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직접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팀의 경기력이 별로였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이강인도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다라면서 전술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전에서 PSG는 압박 대처에 대한 뚜렷한 플랜이 없이 나온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평소 뛰어난 테크닉으로 볼을 거의 잃지 않은 이강인도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하면서 14번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가 32회인 것에 비교하면 양호하나 테크닉과 안전성을 겸비한 이강인이기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엔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항상 모든 상황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다라면서 나는 평소 이강인의 정신력과 훈련 태도를 좋아한다. 쉬운 경기서는 다 되지만 어려운 경기서는 반대다. 그래도 잘 대처한 것이라고 답하며 전술적 문제에 대한 답변 대신 선수 탓을 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를 감싸는 발언이었으나 질문의 요지는 전술적 비판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에 현지 팬들도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돈나룸마, 바르콜라, 덴벨레,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불만감을 표현하였는데요. 다음 챔스 경기인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에서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봐서 알 텐데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팬들도 엔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경고 누적으로 다음 도르트문트 챔스 경기는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유력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는 잠시 짬을 내서 스페인 마요르카 직관 응원으로 의리를 과시했죠. 이제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리그앙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올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적시장, 리그앙 최고의 선수들이라며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프랑스 무대에 합류한 선수 중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시즌이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수를 영입해 최고의 성과를 낸 선수를 분석할 시간이다. 리그 3분의 1지점이 넘는 12라운드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신입생들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첫 번째로 PSG의 영입을 평가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선수는 리카 에르난데스였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리카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며 리카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중원의 이강인이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역곡선을 그렸다. 처음 부상을 입고 교체 출전에 그치기도 했던 그는 아시안게임으로 결장했었는데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2200만 유로 약 312억 원의 이적료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며 이강인이 자신의 활약으로 이미 이적료 가치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이미 올 시즌 합류 직후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시안게임과 10월 A매치 기간 이후 리그에서는 꾸준히 엔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선발로 출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10월 당시 복귀 첫 경기였던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로 나서며 몸 상태를 점검했고 브레스트전에서는 선발 출전과 더불어 리그앙 첫 공격 포인트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킬리안 은바페의 골을 도우며 리그 첫 도움을 적립했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몽펠리에전에서는 팀의 대승을 이끄는 선제 결승골을 넣어 리그왕 득점까지 신고했습니다. 리그에서만큼은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의 선발 기용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그왕 2주의 팀에도 2주 연속 뽑혔습니다. 브레스트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10라운드 2주의 팀에 선정됐던 이강인은 이번 11라운드에서도 몽펠리에전 결승골을 바탕으로 활약을 인정받으며 2주 연속 2주의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리그왕 공식 사무국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지난 몽펠리에전에서 놀라운 골로 이번 시즌 PSG 선수단에서 자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3, 4차전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했지만 활약은 이어졌는데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PSG 소속 첫 득점을 신고했으며 직전 AC 밀란과의 4차전에서는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으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이강인의 번뜩인 만큼은 확실히 빛났습니다. 11월 A매치 직전 리그 경기였던 랭스전에서는 선발 출전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날 경기에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며 팀의 만능 자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날 곤살로 하무스를 교체하며 이강인은 폴스9으로 기용해 은바페의 움직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한 포지션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 이강인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강인은 이미 훈련할 때도 날 놀라게 한 선수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같은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며 재능 넘치는 이강인을 지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이강인 외에도 PSG 동료 마누엘 우가르테도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즌이 절반도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와 함께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은 이강인이 남은 시즌 얼마나 좋은 활약으로 PSG에서 두각을 나타낼지도 팬들에게는 중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